당신의 준비된 역량과 추진력을 대인관계, 연대관계를 통해서 도전하라는 식입니다. 다시 도전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4년 3월 운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바로 1월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됐네요. 여러분들은 이 상반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2024년 3월의 운세. 3월 운세를 일간별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이라는 시기는 경칩과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경칩이라는 절기의 의미는 개구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문이 열려서 드러난다라는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 춘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분이지라고 하는 24기의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춘분입니다. 봄의 한가운데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일조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제 점점 따뜻해질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봄이 시작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시기, 따뜻한 계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갑진년 2024년 정묘월이라고 합니다. 3월은 이때의 총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4년 갑진년인 거고요. 정묘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총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편관운의 비견과 근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편관운으로 시기에서는 비견과 근왕을 갖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라는 뜻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절이다,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외부의 적을 맞서서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바로 비견이라고 하는 준비된 실력, 두 번째는 근왕이라고 하는 인내심과 그리고 밀어붙이는 추진력, 이 두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운이 바로 24년의 3월 운세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위기가 아무리 거세고 파도가 높아도 내가 그것을 묵묵히 마땅히 이겨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준비된 역량과 추진력을 대인관계, 연대관계를 통해서 도전하라는 식입니다. 징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간목에, 여기 간목이라는 것이 또 나왔죠. 간목에 소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갖추게 되고 자격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임묘진 방합을 하는 운이기도 합니다. 방합이라는 운의 의미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세력을 갖춰라, 연대해라, 협력하라, 세력에 들어가라, 함께하라라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닌 뒤 배경과 함께 움직이고 팀에 소속되고 세력에 규합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총운으로 말씀드리면 이달은 도전하고 이겨내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 이달의 유용지신, 이달의 유용지신은 바로 경금입니다. 경금이 가진 의미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명확하게 가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효율성과 실용적인 것을 더 높게 평가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위와 신분을 높이기 위한 자격화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 오래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경금은 판단력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판단력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가지치기 해서 쓸모있는 것들만 해라, 쓸모있는 생각만 하고 쓸모있는 행동을 해서 효율성이 있고 실용적으로 하라는 뜻인 거고,
직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못하면은 연대해서 하라, 함께해서 해라, 혹은 대행자를 찾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준비된 실력이 잔뜩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해라. 내가 시킬 수 있는, 위임시킬 수 있는 대행자를 찾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3월 운세는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준비된 실력과 추진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때이기도 하고, 그것에 따른 유용지시는 경금이라고 해서 판단력과 효율성, 실용적인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대행자를 통해서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3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4년 3월의 키워드는 도전입니다. 함께하고 연대해라. 그리고 대행자를 찾아라. 경금의 판단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운세를 일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중요한 달이죠. 뭐 어느 순간이나 다 중요한 순간이 없진 않겠지만 특히나 이번 달은 운의 흐름상 본격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시기예요. 그동안에는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다면 지금부터는 드러날 시기이니까 특히나 운의 영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운세를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실제적으로 내 생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재관쌍미라고 하는 이론에 입각해 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관을 보는 것이고 운을 본다는 것은 관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고전의 말이 있습니다. 즉, 관이라는 뜻은 세상의 명령, 주어진 여건을 뜻합니다. 체제를 의미합니다. 관이라는 것은 오늘 주제는 3월 운세예요. 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이라는 의미는 가정이나 사회, 조직화된 영역, 역할을 뜻합니다. 재생관이 됐다는 뜻은 내가 따르는 무리, 집단이 있다는 뜻인 거고, 관인상생이 잘 된다는 것은 역할에 맞는 내가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의미인 거죠. 즉, 관은 세상이다.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세상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즉, 이 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룰에 맞게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그 효과가 더 드러나겠죠.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기존의 질서를 위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해서 실력을 인정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에 살겠죠. 그러면 이 중요한 관이라는 세상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인성운입니다. 일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성운에는 당연히 토일간이 인성운을 맡게 됩니다. 정묘월이라고 하는. 그러면 무토와 기토가 되겠죠. 첫 번째는 무토, 두 번째는 기토의 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토, 기토 일간들은 이번 달을 인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인운, 편인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무토 일간은 정인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토 일간에게는 편인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인운, 말만 들어도 조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의미인데 정인운이라는 뜻은 소임을 맡다, 임무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조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게 된다. 나의 장점이 드러나고 부각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겠죠. 정인운은 그동안 했던 역할들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고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부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를 받은 임무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 라고 하는 능력에 대한 혜택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다. 라니까
귀한 운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토일간에게는 이번 달은 편인이라는 운이에요. 편인이라는 운은 어떤 운이냐? 내가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편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잘못된 상황들이 나타나다, 부족했던 것들이 드러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점을 부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인운은 나의 장점을 인정받는 겁니다. 장점이 드러나다. 편인운에는 나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가 중요하겠죠. 뭐 내부 고발이라던가 뭐 망신당한다던가 아내의 정보가 유출된다던가 서로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막 치고받고 한다던가 남의 경쟁에 다른 조직에게 더 이로운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편인운은 단점에 대해서 단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방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토일간에게는 나의 장점이 드러난다는 뜻인 거고 기토일간에게는 나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토일간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서 소임을 맡아서 인정을 받으시길 바라고 기토일간에게는 그동안에 내가 부족했던 건 없는지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두드려 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출되거나 망신당하거나 이런 형태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부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 리스크 준비를 해라.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막 대항하고 맞서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일단 나부터 챙겨라라는 뜻입니다. 토일간은 이러한 운이 왔어요. 인성이라는 운이 왔는데 똑같이 인성이라는 운이 무조건 다 좋거나 만약에 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거나 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임무를 받았는데 관이라고 하는 세상, 조직, 사장님이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나 순리대로 따르고 싶지 않아. 명령대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하는 거 내 마음으로 내가 더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편인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부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고 망신당하고 뭐 이렇게 정보가 유출돼서 새나가고 이런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재생관이라는 게 된다면은 그 부족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단점을 개선해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니까 이럴 때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부족한 것들을 체크하면 되는 운인 겁니다. 하지만 정인운이라고 해서 내가 내 주장과 고집을 내세워서 소임을 위배하게 될 수도 있고 편인운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도모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나중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게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토일간에게 이러한 운입니다. 특히나 무토일간에게는 정인운이니 하던 일을 묵묵히 꾸준히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지겨워도 그냥 하는 겁니다. 귀찮아도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편인운이라는 뜻은 그냥 내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변모하고 도전하고 개선시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특기를 더 발휘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것들을 개선시키고 나의 장점을 더 보완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인성운, 무토일간, 기토일간에게는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을 해서 인정을 받을 것인지 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서 훗날 더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할들로 이번 운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토일간에게 인성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인성운을 했어요. 이것이 토일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왕운입니다. 근왕운. 근왕운은 목일간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왜 근왕이라고 했냐면 이번 달이 묘월입니다. 갑진년,
정묘월,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에게는 이달이 근이라고 하는 힘이 튼튼해지는 운이기도 합니다. 근왕할 때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내가 조직에 합당한 능력을 충분히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고집 피우면서 관을 무시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근왕운에는 첫 번째로 관왕신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태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운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왕신약이 된다면은 내가 충성심을 다하고 효심을 다하고 공경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관왕신약이란 뜻은 재생관이 잘 돼 있는지를 뜻합니다. 나의 사주에서 이런 상황에서 근왕운입니다. 그러면 재생관이 잘 돼 있으면은 내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조직에 위배되지 않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뜻입니다. 재생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근왕운은 신태왕하다라고 해서 능멸한다, 멸시한다, 자기 주장과 고집을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나 독립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 때려치고 싶어, 나가서 혼자서 잘할 수 있어. 기존의 체제는 나한테 맞지 않아, 불합리해, 효율적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해볼 거야 라고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많겠죠. 목일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로에 쓸 겁니다. 맨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독립을 꿈꾸는 직장인. 여기서 특히 목일간들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깁니다. 벗어나고 싶고 혼자서 해보고 싶고. 그럴 땐 뭐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뛰쳐나갔어, 세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거야. 비겁의 유무입니다.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또 있다, 혹은 운에서, 대운에서 갖추고 있다 한다면은 독립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가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비겁을 없다면 이것은 나가서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실력이 있으면 나가도 되고, 경쟁력이 부족하면 안 입고 와도 참고 거기서 월급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목일간이에요.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뛰쳐나갈 것인지, 참고 인내할 것인지, 재생관이 된다면 효과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바로 목일간에게 이달의 운세입니다. 역할에 대한 충성심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못하겠다 해서 내찰 것인지. 하지만 비겁이 있다면 나가서 성공할 가망성이 조금 더 높겠죠. 만약에 비겁이 없이 금만 왕해가지고 내가 성질을 못 참고 뛰쳐나간다면 참고 인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근왕운입니다. 목일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야겠죠. 식상운을 얘기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식상운입니다. 식상운 마찬가지로 목일간에게 해당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식상을 만난다, 식신과 상관을 만난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식신, 두 번째 상관. 정화니까 간목일간에게는 상관운이고 을목일간에게는 식신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상운, 식신과 상관이라는 뜻은 내가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역할을 수행하고 나가서 실천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조 생산을 하거나 납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산, 유통하는 행위, 펼친다, 나가서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식상운이에요. 식신이라는 운은 을목일간에게, 식신이라는 운은 생산을 대행하거나 납품한다라는 뜻입니다. 생산력을 갖췄다, 납품한다라는 뜻이에요. 생산과 납품이라는 뜻은 내 가치를 알리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내 기술력을 선보일 때가 왔다, 내 제품을 납품할 때가 왔다는 뜻이니까 이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운 같은 경우는 간목일간에게죠. 간목일간의 상관운이라는 것은 유통을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생산과 납품을 대행할 것인지 을목,
식신, 유통과 수송, 거래, 행사나 기회 상황, 내가 예체능을 펼치거나 내가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아니면은 거래와 전달을 하는 상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일간, 상관, 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유통권, 그리고 내 가치, 재능을 선보이고 펼칠 수 있는 기회, 무대에서 내보내거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 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알리고 내 가치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운에는 목일간에게 일단 근황하냐, 뛰쳐나갈 것이냐 안 하느냐, 재생관 여부라고 했어요. 일단은 내가 비겁이었으면 참아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목일간에게 식상운이에요. 식상운이라는 뜻은 내 가치, 내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나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상품을 유통과 거래와 수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상품도 잘 팔리겠죠. 납품도 되고 행사도 나가고 재능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때도 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식신 운에 왔을 때는 근과 비견이 있으면은 내 제품이 남들 제품보다 더 높으니까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거고, 상관운에는 인성이 있어야 내가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성 없이 상관만 쓴다는 것은 내가 고집부리다가 내가 나 잘난 줄만 알다가 세상의 질서와는 맞지 않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범위가 아닌 벗어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상관 폐인을 해줘야 내가 공적 수행을 한다, 뒤탈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합법적으로 법대로 기존의 질서에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편인이 있어, 정인이 아닌 편인으로 하고 있어. 편인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보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훗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룰대로 하자. 좀 쉬운 길이라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더 높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편법이나 위법을 통해서 진행하다가는 훗날 탈이 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신운이든 상관운이든 일단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편인으로 하게 되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뜻인 거고, 상관했을 때는 내가 편법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식상운,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목일간 여러분, 이달 정묘월은 식신운과 상관운입니다. 식신이라는 뜻은 내가 생산한 제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상관이라는 뜻은 내 제품을 거래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정인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법대로 절차대로 수행한다면 인정을 받겠죠. 공도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편인이라는 것을 한다면 불량품을 납품하는 것과도 같고 정보를 유출시키는 것과도 같으니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일간 여러분은 이번 달에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수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목일간 식상운입니다. 특히나 간목일간 상관운이죠. 유통, 거래, 영업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을 거살유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것들은 걷어내고 관이라고 하는 안정된 것들을 내가 보호한다. 그러니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업이나 실적형 업무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합으로 이어진 게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근황한다면 상관운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인으로 상관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에게는 식신운입니다. 이것은 거관유살이라고 합니다.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납품한다. 또 당선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합격하고 당선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합격하고 이렇게 인정받고 당선되고 할 수 있는 운이 또 식상운, 을목의 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관, 간목에게는 유통, 거래, 수송하는 현상들, 영업, 실적이 중요한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실적 체크 좀 잘 하시기 바라고,
편법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일간에게 이달 한 달은 대외적인 거래가 빈번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식상운 세 번째 목일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비겁운 비견과 겁재라고 얘기를 하죠. 비겁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겁이라는 뜻은 병화와 정화, 즉 화일간에게 해당되는 운인데요. 두 가지가 또 있겠죠. 화일간에게도 첫 번째는 병화라고 하는 겁재운, 두 번째는 정화라고 하는 비견운. 병화일간과 정화일간의 이달 3월의 운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겁이라는 뜻은 정관의 임무를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역할을 대행하거나 권한을 대행해서 경영과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겁재라는 운은 외부에서 권한을 가져오다, 즉 하청받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특히 또 겁재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 이게 이제 권한을 대행하다, 하청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유산 혹은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 혹은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유산 문제라던가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송이라던가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비견이라는 운은 대행권을 주는 모습이에요. 지사형 대행권을 주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직영이라고 합니다. 즉 비견과 겁재라는 모습은 내가 역할을 대행한다,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뜻인데,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은 병화운, 병화일간에게 정화라고 하는 겁재운은 용역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참여하다, 파트너로서 함께하다, 공동 참여나 공동 개발, 콘소시엄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동업, 협력 관계가 펼쳐진다라는 뜻인 거고, 두 번째 비견운, 정화일간에게는 지점을 발령받는다,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다, 사장님을 대행한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부 관계, 부모님을 도우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도울 일이 생긴다, 또는 동창 회장, 이렇게 무리들을 대표해서 내가 의결권을 혹은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동창 회장을 하거나 무리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하시고 친목 관계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겁재 같은 경우는 하청받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이제 겁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니까 연대 관계,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익적인 부분이에요. 겁재 같은 경우는. 비견은 동맹, 친분적인 관계인 거고, 동창 모임에 많이 참여하다, 산악회 활동하다,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다, 이런 것처럼 필요하신 동호회나 이런 게 있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많은 동호회들을 알고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공부 동호회도 좋고, 연애 동호회도 좋고, 운동 동호회도 좋고, 아무튼 내부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역할을 대행하는 운이 비겁운이에요. 하청을 주거나 아니면 직영을 운영하거나, 직영 운영한다는 뜻은 내가 매니저 역할을 한다, 사장님의 역할을 대행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견은 내부를 대행한다는 뜻인 거고, 겁재는 외부를 대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둘 다 있으면 둘 다 사용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사용하면 됩니다. 사주에 비견이 있는지 겁재가 있는지에 따라서 운이 좀 달라요. 사주에 비견이 있으면 비견을 쓰는 거고, 겁재가 있으면 비견운도 겁재처럼 쓰게 됩니다. 의미 자체는 내가 대행자, 역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내 가치가 더 알려지게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내부를 대행할 것이냐 외부를 대행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고, 특히 비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들과 함께 도와줄 일이 생긴다. 2년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는 뜻도 있겠죠.
겁재 같은 경우는 용역받아서 하청받아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개발해서 인정받아라, 공동 참여해라 라는 뜻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살운 한번 봐볼까요? 관살. 5번 관성, 정관과 편관, 관살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금일간에 해당하는 역할이죠. 금일간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경금일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신금일간이 있을 겁니다. 경금과 신금일간에게 이달은 어떤 운이 될 것이냐. 우선 경금일간에게는 정관운, 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관운. 신금일간에게는 편관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관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이제 격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격을 높이다, 인정받다, 통과하다, 합격받다 하는 것처럼 직업의 틀을 안전하게 갖출 수 있는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나눠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리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줄 알아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사장님이 내가 팀장인데 하라면 해라,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했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함께 의논하고 공론해서 결정해라라는 뜻입니다. 근황하면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운이 왔어요. 책임과 역할을 다해서 직업의 틀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갖출 수 있는 운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근황하면은 불만이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 뭐가 만족스럽지 않아. 투덜거리면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 표시 좀 감추세요. 비겁이라는 게 있으면 사주에 이 관이라고 하는 정관운이 왔는데 내 사주에 비겁이 있으면 내가 독립하겠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비겁을 가지고 있느냐, 관운에 하나는 근을 갖고 있느냐. 불평, 불만을 잔뜩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따로따로형으로, 독립형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라는 뜻입니다. 효과를 거두려면은 인성이 있어야 명령 수행을 잘한다는 뜻인 거고 식상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비겁이 있고 식상으로서 한다면 기한서 내라는 뜻입니다. 제안해라, 기획안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정관운에 또 편관운에 특히 지금은 정관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황하거나 하나는 근황에서 불만을 가득하거나 하나는 비겁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하거나 그러려면은 관운의 인성으로 인성을 갖추고 있거나 식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성을 갖추고 있으면 합당하게 임무, 명령에 수행한다는 뜻인 거고 식상을 갖추고 있으면 자기 주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성과 식상을 통해서 이 정관운을 활용하는 겁니다. 정관운은 항상 관인상생을 하던가 아니면 식정관 하던가라는 뜻이에요. 관인상생은 역할에 맞게 내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인 거고 식상, 식정관 한다는 뜻은 내가 제안하다, 기획안을 내다 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기한서도 만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직업의 틀을 안전하게 갖추게 되고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되고 그거에 따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기주장형, 비겁형 같은 경우는 제안서, 기획안, 관인상생형으로는 명령에 잘 따라서 수행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없으면 그냥 불만형인 거고 인성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명령은 충실히 잘 따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일간에게는 좋은 운이에요. 이번 달이. 역할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직업적 틀도 만들고 하지만 불만을 잔뜩 갖출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것인지
그러려면 인성과 식상이 있어야 된다. 명령을 잘 따르고 또 기획안, 제안서, 기안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안을 내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금일간이에요. 신금일간. 편관운이라는 게 왔습니다. 편관.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소매가 닿아가지고 이게 편관운. 말만 들어도 힘들죠. 편관운은 일단은 관살혼잡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살혼잡. 뭐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내가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신금에게 상관은 임수죠. 상관이 있다면 임수가 있다면 이거 거살유관이라고 합니다. 거살, 살을 제거하고 유관, 관을 지키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서 안정적인 것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이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편관운에 상관을 갖고 있으면. 하지만 상관이 없어. 임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동안에 부족했던 리스크 관리를 못했던 것들이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관유살 반대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거관유살이라는 것은 안정된 것을 걷어내고 살리라고 하는 위험을 지켰다. 무사안이라는 생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뜻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관운의 특징이에요. 상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걷어내고 안정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전화위복을 만들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면은 그동안에 안일했던 대처와 대응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다, 드러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편관운이니까 우리가 수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치과, 치질, 뭐 자궁, 유방 뭐 이런 것처럼 위아래 뭐 생식기나 아니면 이 구강, 뭐 이렇게 잇몸, 이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원 예약도 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진도 좀 받아보시고 편관운이니까 잘못된 게 있나라고 한번 이렇게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럴 때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무사안일 하지 마시고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 이러면서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운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편관운입니다.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이 있으면 첫 번째로 상관이 있으면 거살, 유관. 두 번째로 상관이 없으면 거관, 유살.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무사안일, 리스크 발생, 치료, 수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관운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월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큰 건 아니야. 큰 건 아니지만 작지만 소홀하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안일하게 넘기지 마시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일간 마지막이죠. 재성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성운 바로 수일간입니다. 임수, 계수. 임수에게는 정재운, 계수에게는 편재운입니다. 이 재성이라는 운 자체가 재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죠. 재성이라는 것은 금은보화, 돈. 하나는 내가 다스리는 땅, 영역.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들, 무리를 뜻합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영역, 하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수일간에게는 정재운이 왔어요. 정재운이 왔으니까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때다. 추천받게 된다. 선정된다. 뭐 그렇게 임무를 맡게 된다. 뭐 부인으로 임명받는다. 내 여자 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비겁까지 갖추고 있으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진급하고 결혼하고 막 손님이 막 넘치는 거야. 웨이팅 줄이 막 늘어서게 되고 재성우는 이런 건 거예요. 풍요로워지다, 안전자산을 만들다, 노후 대책을 준비하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노후 대책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비겁까지 있으면 어떻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 구독자가 막 올라가고 우리 손님, 우리 식당에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부족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 돈도 벌게 되고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내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 편재운이죠.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대외 관계가 활발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의나 표결, 이사회, 노사, 중재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권리와 권한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부부끼리에서는 공동 등기하거나 우리 이제 같이 같은 이름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회의나 의사 결정을 통해서 내가 중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비겁을 갖추고 있어서 비겁을 제해 내가 기득권으로 상승하고 신용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혹은 비겁을 제어하지 못해, 그러니까 재생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비겁을 제어하지 못해서 내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정리하면 임수일간에게는 정제라고 하는 인기를 끌 수 있는 운이다, 인정받는다, 영역이 높아진다, 손님이 많아진다, 내가 배우자, 인연, 연인, 만난다. 편재라는 뜻은 역할, 내 영역이 확장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살이라고 하는 의논, 협력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된다. 비겁을 갖추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비겁을 제하니 경쟁자를 물리쳐서 내 영역이 더 커질 것이고 재생관이 안 돼서 비겁을 견제하지 못하면은 내가 경쟁자보다 높은 실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훗날 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생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재생관이? 그래서 함께 연대하라고요. 협력하고 의논하고 공론화하라는 뜻입니다. 중재자를 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훗날 하락하게 된다. 특히나 이 편재운, 개수일간에게 편재운이 왔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지면은 막 우쭈쭈 하게 되면 막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흥청망청 쓰고 기분 내고 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출이 심해지는 현상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갑 단속을 좀 잘 하시고 현금 갖고 다니지 마시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기분 내고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뭐 안 하던 명품 사려고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기분 한번 내보고 싶어서 술값도 많이 내고 밥값 먼저 계산하고. 편재들은 이런 게 좀 있어. 기분 내고 싶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런 편재들은 옆에다 한 명씩 다 두고 계셔야겠죠. 제가 또 편재 원령이잖아요. 이게 지갑 단속을 잘 못해. 그러니까 지갑 안 갖고 다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예 카드도 갖고 다니지 마. 돈 쓸 거니까. 이런 것처럼 재생살이 잘 되면은 또 그거에 따른 대비도 합니다. 안 됐을 때 문제인 건 거지. 이렇게 재송운이 왔어요. 영역이 넓어진다. 인기 끈다. 효과가 높아진다. 기득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임수에게 정재운은 인기가 높아진다. 결혼, 뭐 배우자, 인연, 연인,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편재운은 돈 씀씀이 좀 조심해자. 하지만 영역이 넓어진다. 유통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거래가 잘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해야겠죠. 많이 만나서
영역도 넓히고 인맥도 쌓고 막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라 라는 의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6가지 운을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운입니다. 경칩과 충분이라는 절기예요. 이제 땅 속에 있지 않고 땅을 뚫고 다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여요. 실질적으로 네가 무엇을 해왔는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싹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싹이 보이는 때가 하필이면 편관운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야.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시고 인정받으세요. 혼자서 힘들면 어떻게 해라? 함께 해라. 세력을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소속되라. 이렇게 활용한다면 2024년 3월 정묘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많은 이론들을 바탕에 두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이런 이론을 막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건 운이에요. 사주를 푼 게 아닙니다. 사주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도전하는데 조금 시간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한 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역할 수행을 다 해야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하지 못하지는 않은지, 준비된 실력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 가지고 납품하려고 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된 물품을 내가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통과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존 법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다해야 되는데 내가 불법과 편법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유용지시는 경금입니다. 올바른 판단력, 맺고 끊는 단호함,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키워드로 이번 한 달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